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뉴스 봤어요? 지구에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오, 그럼 외계인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외계인의 언어는 뭘까?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연히 아니지. 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언어가 아니라 과학이야. 과학이야말로 문명의 초석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외계인이 무슨 목적으로 왔냐는 게 중요하죠. 혹시라도 지구 정복이라면 정말... 외계인도 우리처럼 음성기관이 있을까? 외계인도 우리처럼 피보나치 수열을 이해할까?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문화살롱 여가편에 이어 이번은 교양편 DJ로 돌아온 앰비션 보이이자 문화살롱 전문 DJ 소유입니다. 오 이야. 전문 DJ. 네, 오늘 녹음은 인트로에서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패널로 샤샤와 구미, 지지가 함께합니다. 패널이 평소보다 적어 오디오 걱정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여유 있고 깊이 있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오늘 실제로 처음 뵙긴 하는데 네, 지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죄송해요. 소연.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센스쟁이 지지입니다. 저는 뭐 딱히 특별한 일상이랄 것까지는 없고 이제 오전공 1교양 4팀플과 함께하는 삶을 왜 좋아하죠, 샤샤? 그게 삶인가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예. 네, 생각보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서 오. 정신적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해탈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아요. 개념? 그거죠. 네. 팀장이에요? 딱히 이제 조장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이제 그냥 막 시키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오, 눈치 안 보고. 실세다. 오케이. 리드하고 있다. 괜찮은 멋있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구미님부터 할까요? 네. 오디오 공백이 아주 좋네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네네. 네. 공백을 채우도록 하겠고요. 네, 당금에 영화 보고 온 감자 구미입니다. 귀엽다. 제가 근황 그 앞에서 시그니처 인사에 약간 스포를 했는데 음. 그 5월 5일에 전주국제영화제에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기적인 표정을 지으시죠? 아니요, 너무 부러워서요. 저도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보고 왔는데 영화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제가 상상한 분위기는 약간 축제에 막 부스에서 막 이거 보고 가세요, 저거 보고 가세요 이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CGV에서 영화 보면 되는 거더라고요. 약간 그쵸? 부스도 네. 있긴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전주였어서 그런 건가 하여튼 어허. 첫 경험이었는데 약간 영화를 열심히 보다 왔다. 몇 편 봤어요? 3편 봤어요. 3편이나? 네. 당일치기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시 새벽에 가서 그러니까 아니 부스가 있었어도 그건 즐길 수 없는 일정 아닌가요? 맞아요. 밥만 먹었어요. 내가 몰랐나 봐. 영화제가 문제가 아니네. 그래도 나름 서점도 가고 갈 때 다 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도 가고가 그냥 들렀다 왔다 예스. 찍고 왔다. 예스. 보고 한옥마을 약간 택시 타고 지나가고 아, 식당에서 밥 먹고. 네, 그럼 이제 제 근황을 그냥 이제 끊고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갑자기 끊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너무하다. 목소리가 잘생긴 남자인 샤샤이고요. 요즘 그냥 근황이 별 게 없고 그냥 좀 친한 애들 생겨가지고 친한 얘들? 친한 친한 애가 애? 생겨가지고 친한 애겠죠? 네, 그냥 밤새 놀고 맨날 늦게 밤새 들어가고 놀고 오늘 그러고 아침도? 있네. 오늘 아침은 사실 같이 오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둘 다 약속이 여기여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네요. 그래서 이 당금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도하지 않은 그런 상견례를 한번 해봤고요.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네, 의도하지 넘어갈까요? 않은 거 맞나요? 너무 의도한 거 아니 이렇게 같은데. 스튜디오 가는 길에 떡하니 서 있으면은 의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동상인가요? 살아있는 동상. 다리도 긴데 좀 활용 좀 잘해주세요. 빨리 걷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진 찍으면 $5 주고 넘어갈까요? 당황하셨어. 네. 그럼 귀엽네요. 끝인가요? 아, 네, 끝입니다. 친한 애가 생겼다. 네. 좋겠다. 좋겠습니다만 저는 좋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좀 시험도 끝나는데 중간 과제가 좀 많아가지고 음. 요새 계속 과제를 하면서
별로 그렇게 즐겁진 않은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칙칙한데요.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러니까. 있다. 재미없네요. 샤샤하고 너무 반대돼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은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깝으니까 살만 나나봐요 샤샤. 아무래도 그렇죠. 아유. 언제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무섭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멤버들 근황 잘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번 문화살롱은 SF 영화와 원작 SF 소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패널분들은 평소에 SF 장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제가 제일 짧을 것 같아서 어. 저는 원래 엄청 즐겨보는 장르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SF 장르가 실제 삶에 좀 멀리 떨어진 느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어서 약간 엄청 자주 보는 장르는 아니었는데 근데 작년에 듄이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듄을 보고 이 맛에 사람들이 SF를 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SF를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덕질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는 그냥 SF 하면 그냥 스타워즈랑 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사실. 네, 스타워즈도 나름 나오는 거 다 챙겨보고 설정들도 덕질을 해보고 있고 듄도 작년에 개봉하고 나서 그 원작 소설을 6권인데 그거 다 읽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냥 약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저 얘기해보자면 사실 저는 영화 자체를 막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SF 장르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미님께서 그게 오히려 현실과 좀 분리된 느낌이 있어서 잘 안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사람의 창의성이 제일 잘 드러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점이 SF 장르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지진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저도 원래는 SF 장르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가 제가 군대에서 그 경찰학교 있을 때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런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걸 읽고 SF 영화가 현실과 동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창의적인 의견? 지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뭐 미래를 통해서 현실을 좀 비추는 거울 같은 그런 기능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SF 작품 중에서 영화 좋아하는 영화를 생각을 해봤는데 전 이터널 션샤인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냥 처음에 그냥 판타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라쿠나 회사라는 곳에서 그 기억을 원치 않는 기억을 제거하는 뭐 그런 SF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 로맨스 영화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어서. 샤샤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표정이 이터널 되게 션샤인 안 누가 봤어요? 봐도 본 사람의 해가지고. 얼굴인데.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제가 듄을 왜 좋아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근데 제가 삶에 멀리 떨어진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했는데 듄 소재 자체가 약간 그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결국에. 그럼 그거 결국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적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자원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배경만 바뀌었지 제가 듄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어서였던 것 같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중세 시대 느낌이 네. 나기도 보면서 하고. 경제랑 정치랑 네. 종교랑 이런 거 같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맞아요. 되게 그냥 흥미롭게 분석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SF 장르 중에서도 듄을 좋아하는 건 그런 이유였던 것 같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공각기동대 아시나요? 네, 네, 보진 들어봤어요. 않았어요. 그것도 저 엄청 유명해가지고 그냥 한번 봐야겠다 하고 봤는데 그것도 뭔가 사회 혐오나 약간 이런 사회 현상들을 SF적인 감성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서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SF 장르가 매력적인 장르다라고 알아봤고요. 네, 그럼 빨리 SF계 한 획을 그었다고 알려진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대학생들의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문화생활 백과사전. 문화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언 리뷰 사원. 네, 그럼 바로 문화살롱 시작해 볼 텐데요. 문화살롱이 미리 체험해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특성상 작품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부 리뷰 타임에서는 결말을 포함한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책을 읽거나 영화 감상 후 청취를 권합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아무도
아무도 리액션을 안 해줘. 왜? 미안해요. 타이밍 놓치고 아니, 이 있었어. 타이밍에 다 같이 자유 리액션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희가 어떤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아요. 뭐 이런 맞죠. 참고로 저희가 굉장히 대본에 충실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자유 리액션을 방금 안 했지만 되게 하나하나 안 놓치고 진행을 하시네요 대본을. 그럼요. 서운했어. 알겠습니다. 권합니다. 네, 서론 너무 길었고요. 구민님, 그래서 오늘 대체 다뤄볼 작품이 뭡니까? 아,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와 영화 컨택트입니다. 오. 이렇게 할 거면 리액션 하지 마세요. 너무해. 사실 미국에서는 소설과 영화 모두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한 작품이지만 명성에 비해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진 측면이 있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간단한 줄거리부터 살펴보고 할까요? 네. 좋아요. 그럼 줄거리는 지신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어느 날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들이 지구에 도착하지만 왜 그들이 지구에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면서 시작하는데요. 혼란에 빠진 인류는 외계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언어학자인 루이스와 물리학자인 이안을 포함한 특별팀을 구성하고 비행물체로 접근해서 벌어진 사건들과 그에 따른 결말을 지적이고 아름답게 그려낸 소설입니다. 네, 줄거리 설명 감사드립니다. 원작 소설은 1998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2016년에 각색을 통해 영화화되었는데요. 일단 책과 영화 둘 다 보시느라 패널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맞죠. 네. 네, 특히 어제까지 열심히 보시는 샤샵. 네, 영화 못 봐가지고 어제 방금 보고 왔거든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19년도에 책을 처음 봤는데 뭔가 기존에 제가 알던 SF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스타워즈나 뭐 그렇죠 약간 부황부황하고 좀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 화려하고 네. 부황부황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우주선이 많은. 네, 우주선 나오고 외계인과 싸우고 네. 부황부황이 그렇게 웃겼어요. 무시하고 계속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랬는데 그거에 반해서 이거는 너무 뭐 학술적인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맞아요. 지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테드 창이라는 이 작가가 되게 똑똑하구나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특히 여기에서 무슨 이론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피아 워프 이론, 네. 뭐 무슨 페르마의 아, 뭐 최단 최단 시간, 시간 뭐 정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언어 계열이다 보니까 특히 이런 언어 관련해서 그런 이론들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민님은 어땠어요? 저는 아침이라서 소연님이랑 똑같은데요. 일단 개념이 너무너무 많아서 솔직히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읽으면서 흥미롭긴 해가지고 오 이러면서 읽긴 했는데 약간 공을 들여서 읽어야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뭐 부황부황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SF 장르라고 하면은 일단 우주에 가야 되잖아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근데 이건 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소재가 보통 언어학이랑 물리학을 다룬 건 없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전까지. 그래서 우주인이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간이 외계인이랑 또 대화를 시도한다?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맞아요. 아무도 안 싸우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다 무슨 그렇죠.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특수 맞아. 번역기로 일단 이거 끼고 시작하잖아요. 네. 번역기를. 근데 번역기를 차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주는 그렇죠.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그게 소재가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이거는 공통점일 수도 있겠는데 모든 문학 작품에 약간 그냥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명이 다 정해져 있으면 정말 수행을 하게 될까? 뭐 나라면 뭐 주인공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될까? 아니면 뭐 결말을 다 알면서 사는 삶에서 뭐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리를 계속 줘가지고 바로 스포일러를 어떻게 나 잘못했나요? 아니요 잘했어요, 좋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된 김에 생각할 그냥 합시다. 거리를 줬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네. 네, 그러면은 저 항상 제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제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제가 책 읽으면서 어제 구미연이한테 엄청 찡찡거렸거든요. 이거 너무 아니에요. 어렵다고. 근데 네, 실제로 제가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봤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맞아.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책을 먼저 봤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SF 장르를 다루다 보면은 뭔가 우주에서 벌어진 일 아니면 외부에 존재해서 이제
겪으면서 벌어진 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굉장히 뻔한 주제가 사실 인간 창가인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사실 이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보다는 그냥 진짜 외계 언어의 탐구 그거 자체에 더 집중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비교를 하자면 이제 영화는 좀 주제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책은 어떤 주인공의 사고가 외계인의 사고에 동화되는 그 과정 자체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외계인과의 언어 소통, 의사소통.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컨택트랑 내 인생 이야기를 그냥 그 정리된 걸로 먼저 한번 보고 책으로 읽고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책이 그렇게 내용이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았고 그냥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건 좀 역시. 재밌었었고 그 약간 소설을 제가 자주 읽는 편이 아닌데 네. 그런 책에서도 연출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이걸 보면서 느꼈는데 책에서는 루이스랑 한나 그 딸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되어서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현재 그렇죠. 진행되는 이야기랑.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아무리 그 이야기를 대강 알고 있어도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 이게 맞아. 무슨 맥락이지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뭔 내용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도였는지를 파악하게 됐을 때 약간 그 짜릿함? 약간 그런 게 좀 저는 좀 강하게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책의 강점? 약간 추리 소설 같은 느낌도 있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확실히 책 내용은 어렵다는 평이 많네요. 그렇죠. 그럼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영화 감독이 드니 빌레브로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듄 만든 사람이 이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약간 SF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영화는 그래도 더 재밌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샤샤부터 할까요? 영화도 좀 저는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듄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감상으로 봤을 때 아까 제시는 이게 단순한 인간 창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 감독이 뭔가 자연을 되게 멋들어지게 담아내고 또 대상을 찍는 그 장면들이 뭔가 인간을 좀 압도하는 구도를 자주 맞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의 순고미 그리고 인간을 넘어선 약간의 경외 같은 거를 하는데 불러일으키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인간이 항상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 장면에. 그래서 컨텍스트에서도 그 외계인 아니면 그 외계인의 쉘이 착륙한 그 주변 환경이 그냥 자연 환경으로서 되게 하나의 경관으로 담기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였고 듄에서도 그런 자연환경에 버려진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하게 담긴 것 같아서 그런 약간 공통점을 찾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네네네. 영화들 했어요. 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제가 말을 좀 잘못했나 봐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저는 영화랑 책의 메시지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은 오히려 좀 학술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래서 뭔가 인간 창가라는 주제라는 건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 인간의 자유 의지를 그래도 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두는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근데 그래서 저는 확실히 영화가 훨씬 직관적이고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편적인 방향으로 많이 각색이 됐다라고 느꼈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영화를 보다 좀 졸았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것도.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는 영화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재미만 논하자면 저는 책이 더 재밌었어요. 이건 저는 100% 공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F 장르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서 뭔가 내가 모르는 존재, 미지 존재 탐구라는 그 주제 자체는 책이 더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기존의 SF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책을 더 재밌게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영화는 그 스토리가 좀 더 추가가 된 부분들이 그렇죠. 있죠. 맞아요. 원작이 많이 없었던. 추가됐죠. 그래서 원작에서 뭔가 좀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결말을 좀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장르가 아닌가 SF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또 SF 이 듄 소설 아니 듄이 이 테드창의 소설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냥
여자 주인공이 되게 담담하게 회고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영화에서는 여자 주인공도 우리랑 같이 모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맞아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시간적 감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우리하고 좀 더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약간 서스펜스적인 약간 긴장감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책 내부에서는 어떤 이제 내적 갈등이나 외적 갈등이 사실 많이 부각이 되진 않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적 갈등이지만 어떤 세계관의 갈등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죠. 그렇죠. 오, 거의 다 나왔는데 제가 할 말이 네. 그 샤샤가 말해준 대로 음. 일단 엄청 연출이 시각화가 되게 화려했다. 그래서 웅장하게 다가오는 면이 되게 좋았고 저는 오히려 책을 보다가 상상이 어려워서 그냥 영화로 굴복하고 넘어갔는데 오히려 영화를 보니까 아 이렇게 원형이고 초서체 느낌이 딱 이런 거구나 이럴 식으로 상상이 좀 더 잘 됐어요. 각색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그 장군이랑 만나는 장면이라던가 목적을 설명하는 장면이라던가 좀 더 긴장감의 요소가 추가된 느낌? 뭐 예를 들어서 막 감정선이 사실 이해는 안 되잖아요 책에서는. 근데 영화에서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글와글하게 막 웅성웅성하면서 걱정을 하는 게 아 이런 맥락 무기를 준다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영화랑 책이 좀 달랐다. 이래서 긴장감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아쉬운 점은 빌드업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웠어요. 네, 전 앞부분이 좀 지루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랑 영화에서는 물리학자의 역할이 무용하게 느껴지는 느낌? 약간 휴먼해서 걷는다 이것만 보여주시고 최단 시간에 원래 이런 거 마냥. 많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루이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약간 물리학자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딸과의 장면이 좀 더 뭔가 미스테리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해야 되나? 약간 책에서는 감정 교류를 좀 많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약간 딸에 대한 감정이라던가 루이스가 딸을 보는 어떤 추억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느껴졌는데 영화에서는 약간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한 어떤 단서 같은 느낌으로 플래시 포워드가 제시가 돼가지고 약간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구민님과 다르게 음. 되게 외계인의 그 형상이 늦게 나오니까 그 전에 어떤 차곡차곡 빌드업을 쌓는 과정이 전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기존의 작품 원작 소설에는 없던 무슨 약간 세계의 혼란이 그렇죠. 자세히 묘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종말론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빌드업을 쌓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그게 짜릿했군요. 네, 나오니까 되게 인상 깊었다. 전 좀 더 빨랐으면 좀 더 빨랐으면. 안 졸았을 텐데. 역시 한국인. 그건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영화와 책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나만 추천해야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고 싶으신지. 짧게 할까요? 네, 짧게 해주세요. 짧게 아까 다 하면은 말했으니까. 전 소설인데 저는 딸과의 감정 교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소설에서 감정 교류나 추억을 많이 제시를 해주니까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한 느낌 오히려 휴먼 드라마적인 게 오히려 소설이 좀 더 가깝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설이 더 재밌었기 때문에 소설을 한번 읽어보셔라. 좋습니다. 지진님. 저도 소설이 더 재밌긴 했는데 막상 추천하는 건 영화예요. 그렇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니까. 그렇죠, 그럼요. 이제 사실 책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죠? 제가 그냥 포부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약간 설명문 느낌이 저는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인공에게 이입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영화가 훨씬 많지 않나 싶어서 저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영화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그런 감각을 되게 잘 담아내서 그런 하나의 체험으로서 즐길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도 분명히 소설도 흥미롭지만 그걸 각색한 영화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BJ님은 어떻어요? 저요? 오, 네. 진행 좋았다. 저는 사실 소설하고 영화 다 좋았는데 그래도 먼저 보라고 하면 저는 영화를 입문을 맞아. 하고
그 후에 이제 또 재밌으면 소설을 보고 소설이 사실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그 작품집의 한 작품이잖아요. 그쵸. 또 그것도 다 좋으면 테드창의 그 소설도 한번 다 읽어보시길 이렇게 연계적으로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작 소설과 영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라스고 리뷰 타임에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고 리뷰 타임. 네, 이번 교양편 리뷰 타임에서는요. 저번처럼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패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 타임에는 결말 포함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다 리액션 좋아요. 이야. 오, 첫 번째 질문. 너무 뭐죠? 기대된다. 그니까 알겠어. 하지 말래. 소설과 영화 속에서 루이스의 미래 기획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네. 있죠. 있죠. 네, 바로 루이스와 이안이 낳은 딸 한나인데요. 한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소설에선 뭐 등산하다가 추락사를 하는 그런 걸로 그려지지만 영화에선 불치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이런 각색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부터 좀 생각을 해본 걸 말씀드리자면 이 네. 각색이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한 번 한나의 사건으로 죽게 되는 그러니까 딸이 하나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에서 좀 전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걸로 설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의 시간관 같은 거를 좀 일부러 더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발병이 되고 그 다음에 병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가역적인 결과로서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의 선형적인 사건으로서 음. 좀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설산에서의 죽음은 하나의 점과 같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전과 이후를 딱 하나의 점으로 나눈 그런 사건인데 그런 것보다 그 시간관이라는 그 면에서 좀 선형적인 그렇죠. 연속적인. 네네 인간의 시간관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도 완전 흥미롭다. 딸이 가지는 그 생애 자체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고 네. 그냥 뭔가 보통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단골 소재 같은 건데 음. 뭐 언제 뭐 몇 시 어디서 죽는다라고 어떻게 죽는다를 알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오. 왠지 뭔가 그때 등산을 못 가게 하면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 뭔가 오히려 불치병이라는 거를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원인을 진짜 모르니까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래서 좀 더 자유의지를 배제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메시지가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소설에서 뭐 너의 반항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네가 등반을 좋아하게 된 건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막으려고 했었나? 루이스가 등반을 못하게 하려고 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병이라는 소재가 들어오면서 좀 더 운명이 강조된 게 아닌가. 막을 수 없는 측면이 좀 더 강조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각 루이스한테 맞는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설의 루이스가 뭐라고 하냐면 미래를 아는 것과 자유의지를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루이스는 사실 미래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자기의 자유의지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루이스의 사고의 변화, 어떤 헵타포드식의 사고의 동화는 이제 추락사할 때 더 강조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화가 안 된 사람이면 사실 미래를 알면 바꿔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루이스의 자유의지가 사라졌다는 게 이제 추락사할 때 더 강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사실 추락사는 방지가 가능하잖아요. 구미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이제 그러면 예견된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안과 한나를 택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필연적인 고통을 설정해 버리는 게 사실 루이스의 그런 자유의지가 더 강조가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소설에서 자유의지하니까 이거 약간 좀 사족이라기보다 헛소리긴 한데 제 좋아요. 친구 중에 정말 결정론자가 한 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 제가 뭐 걔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음. 묻는 거 자체도 뭔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어.
약간 생각을 하는 그런 애가 있거든요. 막 유전도 들먹이고 네. 펜터포드인가요? 그래서 근데 도킨스야. 대박이다. 그렇죠. 거의 그런 느낌인데 신기하다. 걔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를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냥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약간 맨날 저랑은 약간 가치관이 다르다. 애초에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라고 그렇네요. 치부를 네. 해버리고 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과 인간이라는 것도 저와 그 친구의 관계처럼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 소통 자체가 이렇게 안 되고 네.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아, 네. 샤샤가 좋게 진행을 해주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해주면은 조금 어렵지만은 언어 결정론에 관한 또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피아 워프 이론이 언어가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런 건데 이 이론에 대해서 뭐 명확히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 이런다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의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네, 다 비전문가죠. 뭐. 근데 언어에 의해서 사고가 뭐 완전히 지배받는다는 건 비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관관계는 있지 않을까요? 네, 상관관계. 솔직히 네. 봐봐요. 솔직하게 우리나라 색 표현이 많잖아요. 오. 그렇죠. 노랗다에도 되게 많아요. 뭐 노랗다 이런 거. 근데 영어권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어를 배워요? 그러면 노란색을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근데 이 정도로 사고하는 것도 사고하는 방식에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을 했고,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관종이랑 오글거린다, 선비 이런 거 새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생기고 나서 의식하게 되잖아요. 아, 이런 말을 하면 낭만적인데 옛날이면 오글거리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아. 그 두 번째, 그 세 번째. 자, 중국어랑 영어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근데 맞아. 우리나라는 어른 공경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존댓말이 더 발달한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존댓말을 계속 사용해서 유교 문화권이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는 있는 것 같다. 비전문가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색상에 대해서 네네네. 했다고 우리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면 그죠? 더 다양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좀 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색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그런 건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란색을 하나 봤을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연구가 있기는 해요. 그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을 구분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보라색이어도 네, 맞아요. 뭐 이게 뭐 저희는 뭐 보라색밖에 없고 뭐라 하죠. 뭐 퍼플, 바이올렛 이런 것처럼 외국인들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기는 해서 아예 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데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냐가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도 여기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가의 네. 문제면 언어가 사고와 연관이 있다가 아니라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인과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사례로서도 이 색이라는 게 괜찮을까에 대해서 아 근데 또 언어를 인지를 해야 언어가 되는 거고 단어를 만들어지는 거니까 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또 언어가 또 사고를 결정한다는 흥미롭군요. 그런 이론도 있고 또 색상 하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우리가 그 뭐 신호등 뭐 이무진의 신호등 보면 뭐 파란색, 빨간색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근데 파란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초록색이란 그렇죠. 그런 그린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음. 영어에서는. 근데 그걸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푸른색과 초록색의 개념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청색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서양으로 넘어오면서 초록색, 푸른색 이런 거로 갔던 걸 보면은 또 색상도 언어 인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지지님도 의견 있으시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 사고까지는 좀 많이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배움의 초기 단계에 있는 외국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숙달된 외국어 있잖아요. 그런 외국어는 이제 내가 먼저 한국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팍팍으로 안 돌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치, 입 그치. 밖으로 그렇죠. 나가는 외국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사실 좀 성격이 전 달라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는 이제 아예 이제 돌려서 표현하거나 예를 차리는 표현 정도는 있지만 아예 이제 존댓말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어를 쓸 때는 상대적으로 좀 덜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맞아. 뭐 영어 수업하시는 이제 한국인 교수님께 메일 쓸 때는 한 번 덜 점검하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는 그건 좀 안 있는 것 좋네요. 같아요. 굳이 아니 그래도 잘 보내. 아니, 좀 한 그래요. 번은 점검하고 보냅니다. 아 근데 있겠다. 왜냐면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음. 호칭을 떼고 부른다고 뭐 제이미 뭐 브라이언 우리처럼 구미 샤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좀 더 편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음. 도입하는 게 아닐까. 어떤가요? 저는 아까 약간 좀 다른 맥락에서 생각을 해오긴 했는데 이게 네.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오 노력해- 최대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볼게요.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그래도 심리학과니까 발달 같은 그쵸. 거를 듣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걸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언어라고 하면 뭐 촘스키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이전에 인지적인 언어를 생각해보면 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저희가 어릴 때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이런 물리학의 법칙을 배우게 되죠. 뭐 이걸 떨어뜨리니까 튕기더라, 아니면 뭐 물컵을 떨어뜨리니까 깨지더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자신의 세계관이 되고 그거를 표현하는 바탕이 되는데 이게 인간에게 국한된 거죠. 사실 강아지에게 있어서 강아지의 세계와 그들이 표현하는 세계는 뭐 약간 코로 맞는 화학 물질에 의한 세계관인 거고 뭐 그런 강아지에게 기생하는 뭐 기생충들에게는 뭐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전부 이제 세계관이고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전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들 물리학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를 구성하는 그런 바탕이고 그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약간 2차적인 언어가 진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사고가 네. 그거를 발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언어이지 갖는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고를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지는 거지 근본적인 게 바뀌진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근데 저도 찾아보다가 음. 확실하진 않은데요. 사실 확인이 궁금한데 약간 뭐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모국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언어라는 걸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실 생각하고 인식하는데 사용하는 언어는 다 똑같은데 샤샤 말대로 약간 발화하면서 그게 코드가 달라지는 것뿐 사실 그냥 생각하는 건 다 똑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어를 이야기할 때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성 없이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언어 또한 문화랑 유전자랑 공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문화마다 아까 말했던 그 코드가 다르죠. 그리고 그게 우리 행동 양식과 마찬가지로 언어 양식에도 다른 코드가 부여가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까 지지가 말했던 뭐 영어로 말할 때는 조금 더 한번 덜 점검하게 되고 이런 거의 원인이지 그 근본적인 사고에 과연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이해는 하셨나요? 아, 네. 대충 다행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돼서 언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음. 그리고 왜 그런 인과적인 관계를 가지고 됐느냐를 보면 그냥 저희가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고 그게 세계관이니까. 애초에 뉴턴의 물리학이나 이런 게 다 그런 인과적인 거에 의해서. 그렇죠. 만약에 뭐 저희가 막 달 정도의 중력에 살고 있다면 뭐 이게 떨어진다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부유한다 정도가 그 단어를 대체했겠죠. 중력이 있으니까. 네. 오 모든 문화권에서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연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도 뭐 대충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는데 저도 언어 학과로서 근데 사실 사피아 워프 이론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이론이긴 해요. 고전적이어서 그래서 언어 학계에서는 이게 좀 낡은 이론이다. 지금은 약간 언어 결정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게 주류이긴 한데 근데 또 문장 구조를 보면은 한국어 같은 경우는 SOV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그다음에 수로 약간 이런 관계고 영어 같은 경우는 SVO 이런 구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까 지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빠르게 네. 말할 수 있다. 다양하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언어 결정론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까 샤샤가 말한 것처럼
인과적인 우리 언어 사고가 언어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으로 네. 외계인의 언어를 쓰면은 과연 우리도 외계인처럼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어렵다. 샤샤 지금 표정이 심란해요. 근데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걸 왜 아, 그래요? 생각해야 되지 이런 거 아니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일어나지 않은 수 있잖아. 일이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는 의견이 좀 통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제 그럼. 생각에는. 저 영화를 봤으니까. 음. 아닌가? 그런 아닌가? 다른 거. 뭐야 달라.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진짜요? 어. 왜냐하면은 왠지 샤샤랑 약간 비슷한 의견일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단순히 사용하는 것과 그거를 언어를 잘 하게 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 내가 그 언어에 막 통달한다고 해도 시간의 흐름은 저는 인간의 사고랑 분리돼서 별개로 돌아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내가 외계인의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미래를 보게 된다 이거는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구미는 저는 약간 속상해 보이네요. 그럼 외계인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그 언어 때문이 아니다. 네, 근본적으로 걔네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 언어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말 재미없지만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하는데 음. 저는 창의 세계관을 아주 찢어버리네요. 저는 그래도 현대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이 생물학을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세상을 인지를 하는 거는 지금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뇌구조 때문인 거고 그 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들의 생물학적인 무언가가 가미가 돼서 그게 표현이 된 건데 언어가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존재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안다고 해서 될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구민이는 아닌가 봐요. 구미 약간 물먹은 감자 됐어요. 의견이 다 통일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니었나 둘은 통일이 봐요. 됐어요. 네. 소연은 아니에요? 아 구미 먼저 말. 아니 잠깐만 서로 양보해요. 아 잠깐만 스탠스라도 알려줘요. 스탠스? 아 근데 저는 가능도 하지 않을까? 1% 일말의 가능성도 아니, 있지 그래. 않을까? 아니 저는 오늘 일반인 울먹이네. 일반인 입장에서 왔어요. 네. 비전문가 현대인 알죠? 어. 그래서 그냥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봤을 때 헵타포드들이 말을 한다는 게 행위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를 연극 대사를 하듯이 말을 해야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도 그 언어를 습득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전제가 대신 미래의 기억을 결국 우리도 수행하기 위해 언어를 말한다. 이게 전제가 되면 미래를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영화의 세계관으로만 봤을 때. 근데 약간 이것도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강아지한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친다. 약간 이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걔네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만약에 습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걔네들도 나름 최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기본 능력이 돼야겠지만. 그게 걸리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까 뭐 뉴턴의 물리학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뭐 보어의 양자역학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우리는 뭐 하나의 세계만 있을 수 있지만 뭐 또 다른 세계 평행세가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그 좀 더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보자면 얘들아 그래 상상력. 우리 너무 왜 이렇게 빈곤해졌어. 두 분 왜 이렇게 네. 울먹이세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아닐 수 있고요. 네, 속상해요? 이쯤 하고 아니에요. 이쯤하고 네,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영화 혹은 소설의 명장면, 명문장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골라볼까요? 해볼까요? 일단 좋아요. 혹시 책으로 준비해 오신 분이 누구죠? 샤샤요. 저 혼자인가요? 아 저도 준비했습니다. 아, 책. 그래요? 그럼 책 영화, 먼저 영화. 그냥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책 네. 한 번 하고 영화 한 번 하고 이렇게. 네. 저는 이거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중간에 그 루이스가 한나에게 하는 그런 회상 장면 중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약간 중간에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인펜트라는 단어는 라틴어에 말할 줄 모른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너는 난 괴로워라는 말만은 완벽하게 할 줄 알고 쉬지도 않고 주저없이 그렇게 말해.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약간 운다는 거죠 이게.
그 단계에 너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어. 내가 너에게 직접 젖을 먹일 때를 제외하면 너의 안에는 과거의 만족감에 관한 기억도 미래의 충족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지 않아. 너가 지각하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뿐이야. 너는 현재 시제 속에서만 살아. 약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과거도 일종의 현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또 전공 내용이긴 한데 인간의 기억은 에피소딕이라고 하거든요. 일화적인 기억이에요. 그래서 나름 뭐 오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연속적으로 느껴지는 게 인간의 기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회상해 본다면 그때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두고 그냥 과거의 일들을 현재로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시간적인 뭐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연속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게 좀 가져오고 싶은 문장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짐작이 갈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즐거운 감정이 들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감정 자체가 현재가 된다면은 그렇죠. 또 다른 기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저는. 흥미롭군요. 흥미롭습니다. 다음 영화는 누가 먼저 해줄 거예요? 겹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할게요. 배웠어요 이런 거 구미한테서. 네, 잘 배웠군요. 그럼요. 이거는 루이스가 헵타포드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안에게 던진 질문인데요. 겹쳤지? 네. 똑같아요. 아유, 당신 인생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있다면 그걸 바꾸겠어요? 구미가 미소 짓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잖아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꿀래?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바꾸고 싶은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당시에 뭔가 잘못한 것도 있고 뭐 바보짓 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걸 전부 바꾸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미화된 것도 있고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필요한 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잘못 선택한 이들이 항상 후회의 대상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대사를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지금의 나는 그런 과거에 뭔가 저희가 뻘짓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런 것들도 저희를 지금 만드는데 하나의 집합체가 그렇죠. 그렇죠. 영향을 미치니까 되게 복잡하죠 생각하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구미님도 말 한번 보태시죠. 아니 근데 들통이 났는데 저는 그 이한 대사에서 그 이한이 대답을 안 해요. 네. 막 꺼요. 그래서 그들을 만난 게 아니라 가장 놀라운 게 당신을 만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난 건 어떻게 보면 과거인 거죠. 걔는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딱 앞에 있는 루이스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나가 다 죽을 걸 알면서 낳기로 결정을 한 것처럼 그냥 우리도 어차피 다 죽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게 그래서? 따지면 네. 우리도 현재를 그냥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의지가 있지만 우리는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죽을 걸 알면서 이미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와닿았고 사실 그 우리는 결국 삶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결론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결론까지 가는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심오하고 슬프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실존주의랑 겹치죠. 어차피 인간은 죽을 건데. 죽을 건데 그러니까 세상이야. 지금에 충실이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약간 조금 더 나아가서 거먹지 말고. 긴장돼. 근데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걸 알지만 그냥 그래도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외계인 같은 경우는 끝도 알고 그 과정도 알고 있어. 근데 그 과정을 그냥 수행만 할 뿐이야. 거기서 나오는 어떤 괴리감도 있지 않을까요? 완전 있죠. 네. 확실히 우리는 중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외계인처럼 살면 솔직히 전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 저도. 그래도 근데 뭔가 미래를 알래? 이러면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그런 차이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간이라 재밌는 거다. 그러니까 과정을 몰라서. 어.
이렇게 또 성장을.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처음부터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경로로 골랐어. 하지만 지금 나는 환희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을까? 이런 문장인데 아까 샤샤 같은 경우는 과거가 과연 과거에만 머무를까? 현재의 뭐 기억을 불러온다면 그건 또 다른 현재이지도 않을까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미래를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이 루이스 같은 경우는 미래를 다 알지만 또 그게 지금 나는 환희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통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오. 네, 그래서 그 점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냥 온전히 다 그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게 아닐까. 단지 그 실제적인 그걸 이루고 있는 것뿐이지 현실을.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 네. 이해가 되셨나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정을 모르잖아. 한나가 기억만 사실 이제 그 한나가 그 있는 동안 그 추억들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나중에 걔가 한나가 떠날 걸 알면서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냥 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중 하나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래를 알더라도. 그래서 최고점 뭐 최하 뭐 아니면은 뭐 환희의 극치, 절망의 극치라든지 그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논 그거 보면서. 제로섬 게임이네요. 윈윈이네. 윈윈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뷰 타임을 통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부 마지막은 영화, 소설 둘 중에 더 선호하는 매체를 추천했다면 2부 마지막은 또 추천 멘트를 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또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심심하기도 하니까 저희가 무슨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한 줄 평을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마음에 저 2줄인데 2줄부터 할게요. 네. 한 줄 평이지만 두 줄 줄 같은 평해주세요. 한 줄 평. 네. 꿈이 이 책을 읽을 거야? 응. 이게 신선한데? 그 미래의 내가 아니, 미래의 내가 야. 어려울 걸 알면서도 청취자 이 책을 읽을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걸 아는데 이거 아마 이거 들으시면 어려워 이럴 건데 읽는 과정이 즐거워서 아마 읽게 되는 결과도 좋게 되지 않을까. 의미답다. 그래서 야. 읽으세요. 잘했다. 좋은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럼 다음 지진님. 나 이거 진짜 다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구미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할 거야. 마지막에 해야 되는 시켰어야 했는데. 미안해.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든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과거에 후회했던 일들을 어떤 미래의 후회로만 남겨두게 하지 않는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 봤을 때 과거에는 내가 이거를 굉장히 후회를 했지만 뭔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평 남겨봤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과정. 저는 진짜 간결하게 가져왔는데 좋아요. 왜 요참해요? 아니요 너무 앞에 말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하기 좀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해요. 저는 그냥 아까 계속 말했던 거에 연장선으로 인간을 넘어선 인간의 세계관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어차피 계속 말하지만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전달하는 그런 경험 자체는 인간을 넘어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도 재미없는데 끝을 알고 처음을 내딛는 마음이란 약간 이런 걸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댓글을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였더라? 다시는 문과를 무시하지 마라. 아니 이게 문과의 인터스텔라래요. 들었어요 이거? 아니요? 이런 게 있어요. 다시는 문과를 무시하지 마라. 문과가 캐리하는 영화. 언어학도 이렇게 어려울 수 맞아. 있다. 상대성 이론만 어려운 게 아니다. 네, 가능세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녹음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뭐 소감 짧게 한마디씩만 다들 하시고 넘어가죠. 네, 구미. 짧게. 똑똑해진 기분. 오케이. 이거 허상인가?
아 왜 이렇게 짧게 해요? 지금 내가 갑자기 내손 잡잖아. 뭐라고 해왜 자꾸. 그럼 내년이 왔으니까 샤샤부터.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알겠어요. 그냥 해. 그냥 해. 아 좋았어, 난 되게. 저도 너무 좋았어요. 문과를 무시하지 마라. 문과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과가 봐야 한다. 야, 이럴 거면 소감을 왜 했나요, 저희?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 녹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방송될 고디바 다크맛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아이를 가지고 싶어? 이안이 루이스에게 묻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루이스는 자신의 딸이 겪을 아픔이자 곧 자신의 비극을 기꺼이 껴안습니다. 그는 왜 엄마가 되는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미래를 거스를 수 없어서일까요? 혹시 한나가 불러올 슬픔만큼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남길 기쁨이 더 컸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루이스처럼 미래를 볼 순 없지만 똑같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거나 돌이키고 싶은 순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꾸고 싶은 어떤 순간들 중에는 꼭 불행하기만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을 잠시라도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지금 그 감정에 충실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본과 DJ의 소요, 패널의 샤샤. 구미. 지지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